1921년 세계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장교들은 중요한 전쟁 정보를 잘 기록하고 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던 작은 가죽 노트가 100년이란 시간을 거치며 이제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유용한 다이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오거나이저 브랜드 파일로팩스의 국내 정식 수입 론칭을 기념하며 영국 전통의 맛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팩스에는 정말 많은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수입 판매되는 라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피아노 라인이고요. 네. 사이즈는 퍼스널 포켓 미니 사이즈로 이제 나오고요. 몰든 컬렉션이고요. 퍼스널 포켓 미니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노 소프트라는 라인이고요. 네. 조금 더 파스텔 느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이것도.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컴패티라는 라인인데요. 네.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퍼스널 포켓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더 오리지널이라는 라인인데요. 파일로팩스의 제일 근본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작된 라인이고요. 요거는 이제 너퍽이라는 라인인데요. 가죽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와, 얘는 되게 잎이 너무 예쁘네요. 네, 요거는 이제 가든이라는 라인인데요. 네. 색상은 두 가지로 나왔고요. 패턴 자체는 영국스러운 이제 플라워 패턴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밝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화사하고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컬렉션은 되게 다양하고 네네. 각 컬렉션마다 사이즈가 네. 이게 퍼스널, 포켓, 그리고 미니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수입하시는 컬렉션에 따라서 없는 사이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퍼스널하고 포켓하고 미니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네. 파일로팩스에는 정말 많은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스탠다드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오리지널, 몰든, 노폭 콜렉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탄생한 몰든 콜렉션은 10년 넘도록 사랑받아온 콜렉션입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파일로팩스에서 이 몰든을 캐주얼 럭셔리 라는 네이밍을 붙였다는 점인데요. 영국에서 말하는 캐주얼 럭셔리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까요? 정가 18만 8천 원, 사이즈는 퍼스널 사이즈로 가로 15.2cm, 세로 19.2cm, 링 사이즈 2.3cm, 전체 두께 4cm입니다. 무게는 다음과 같고요. 내지를 포함한 전체 무게가 444g. 내지를 뺀 무게가 226g입니다. 캐주얼 럭셔리라는 걸 포장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쇼핑백이랑 같이 오고요. 이거 열면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열어서 볼게요. 오, 다이어리가 담겨 있네요. 겉에 포장지를 벗기면 이렇게 가죽을 보호하라고 이런 식으로 또 커버가 하나 더 쌓여져 있습니다. 파일로팩스 몰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생산지는 인도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는 퍼스널 사이즈. 커버를 벗기고 커버가 손상되지 않게 또 이렇게 실이 또 하나 붙어 있고요. 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자하고 실리콘 포켓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죽과 링 사이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실링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몰든의 가죽 커버는 풀 그레인이란 최고 등급의 소가죽입니다. 이 풀 그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죽을 여러 겹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가죽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칭합니다.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고 가죽 본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내서 터치감도 우수하고 통기성도 좋아서 최고급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죽이 좋은 느낌이고 저도 풀 그레인이라는 가죽 등급을 처음 만져보는데 약간의 표면에 그런 잔주름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너무 멋있어요. 이게 뭐랄까 되게 오래된 가죽인데 잘 보존된 그런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단단하고 이 만질 때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스트랩은 이렇게 빈티지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파일로팩스 로고가 이렇게 하단에 각인되어 있고요. 커버 구성과 포켓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자잘구레한 동전이나 여러 가지를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긴 형태의 포켓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카드 넣을 수 있는 카드 포켓,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깊숙하게 길게 넣을 수 있는 포켓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대쪽도
깊숙하게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상단 포켓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 홀더까지 있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가늠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폐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 정도 지폐를 넣으면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편이고, 안쪽에 넣으면은 숨겨지긴 하겠지만 안쪽은 사실은 너무 깊숙해서 지폐를 넣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은 지폐를 넣으면 쏙 다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빼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카드, 약간 뻑뻑하긴 한데 뭐 지갑 처음 샀을 때 느껴지는 그런 뻑뻑함 정도? 네. OTP 카드나 일반 체크 카드, 신용카드, 이런 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넣고 빼는 것도 괜찮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좀 사이즈를 가늠하실 수 있게 제가 여권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권으로 보면 이 사이즈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체감해 보시라고 여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권은 이쪽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는 워낙 짧기 때문에 이만큼 튀어나오고, 안쪽은 당연히 여권이 들어가고도 남을 깊은 사이즈이지만 여권을 넣고 이 내지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자리가 여권이 들어갈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권이 쏙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가죽이 되게 부드럽고 뭔가 힘이 있는데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잘 잡아줍니다. 당연히 이 안쪽도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이죠. 이 펜꽂이 한번 볼까요? 사실 이 펜꽂이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좁아요, 펜꽂이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보통 이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도 몸체가 안 들어가서 좀 약간 이미 여기서 고정이 돼 버려서 사실 얘를 쓰려면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좀 슬림한 타입의 펜을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샤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이 두께네요. 이게 제 생각에는 가죽이라서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되게 얇은 펜만 꽂을 수 있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샤프 같은 정도의 이 두께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는데,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 중에 샤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만년필이나 볼펜 중에서도 좀 고급 라인을 쓸 텐데 요거는 좀 아쉽네요. 네, 요거는 좀 아쉽고, 이 볼펜까지 들어갔으면, 만년필까지 소화할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였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제가 계속 열심히 넣다 보면 얘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희망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어쨌든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에서는요, 좀 확실히 이 만년필들보다 좀 얇은 펜들은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마감을 좀 살펴보면요, 이 스티치 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합니다. 마감이 어디 하나 허술한 데가 없고요. 이 재단된 가죽 라인들도 너무 깔끔하고, 이 안쪽도 보시면 이 코너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죠. 코너링도 굉장히, 이쪽도 깔끔하고 여기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감에 있어서는 전혀 뭐 눈에 걸리거나 거슬리는 건 전혀 없었고요. 이 질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만지게 되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속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코튼 크림이란 종이를 사용했다 라는 식으로 정보가 있고, 다음은 달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엔 또 달력이 작년 거 그리고 내년 거가 있고, 이 비즈니스 다이어리에 항상 등장하는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담아놓은 퍼스널 인포메이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비즈니스 다이어리답게 내 기본 정보, 내 주소나 연락처 뿐만 아니라 직장 정보, 국가 정보까지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게 해놨네요. 보안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거 번호도 잘 안 적어 놓는데 여권 번호까지 적게끔 해놓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우리나라랑 영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덴마크인가요? 언어가 또 다른 언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나라 화폐, 기념일, 각 나라별 기념일도 있고요. 빈페이지가 나왔다가 각 나라의 공휴일을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조그맣게 표기를 했다라고 가이드시트 안내를 해주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본격적인 메인 페이지인데 위클리 온 투 페이지라고 한 줄을 이 두 페이지 안에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신기하게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 몰드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을 표시하네요. 그래서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이렇게 자그마한 주간 달력이 있고요. 각 나라의 휴일들을 이렇게 소문자로 해서 각 나라마다 휴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쭉쭉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빈 페이지, 무지 노트 페이지고요. 이렇게 해서 위클리 섹션이 끝나고 중간에 바인더로 쓰라고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 숫자가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이게 개월수로 적어놓은 것 같진 않으시고, 이게 개월수가 아니라 그냥 1번부터 6번까지만 번호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1월부터 12월 이런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투두 칸이 이렇게 있고요. 인상적인 건 국내에서는 투두가 왼쪽 편에 있는데 이쪽은 다 오른쪽 편에 투두를 체크할 수 있게 해놨네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투두 체크. 다음에는 연락처 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참 신기하네요. 영국 사람들은 연락처를 따로 적어놓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이어리가 워낙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 이걸 적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수요가 있어서 적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처 페이지가 끝나면 이제 줄지,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보시면 줄지로 가다가 방안지가 나오고, 방안지 좀 지나가다가 무지 페이지가 나오고, 추가로 이렇게 색지를 또 제공을 해주시네요. 색지가 이렇게 세 가지 색, 분홍색, 그리고 형광연두, 그리고 약간 채도가 빠진 하늘색, 남색에 좀 더 가깝네요. 액세서리는 줄자, 앞에는 센치고 뒤에는 인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재질 같은데요. 이걸로 만들어진 또 포켓, 추가 포켓이 있어서, 추가 포켓은 양면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한 면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여권이 들어갈까요? 여권은 안 들어가네요. 정말 딱 걸리는 사이즈라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긴 하겠는데 여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당연히 지폐류는 너무 쉽게 들어가겠죠? 그렇긴 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잘 잡아주지 않으면 끝까지 밀어넣기 힘드네요. 실리콘 포켓은 사실 여분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스티커나 자잘한 액세서리 같은 거 보관할 때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자 그럼 CP를 한번 해볼까요? 과연 만년필을 받아주는지 설 연휴를 기념하면서 적어볼까요? 만년필이 먹는 것 같은데요? 종이가 얇아서 먹을 수 있나 했는데 만년필 잘 받네요. 번짐도 없고, 다른 만년필도 한번 써볼게요. 좋습니다. 만년필을 굉장히 잘 받네요. 이게 크림 코튼이라는 종인데 이게 영국에서 생산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 생각보다 좋네요. 이 크림 코튼의 종이 질감 자체는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표면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약간 종이 자체가 뻣뻣하고 탄성이 좀 있고요. 그런데 딱 썼는데 굉장히 만년필을 잘 먹습니다. 보시면 번짐이 전혀 없죠? 한번 형광펜도 먹는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침도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이 두께에 비해서. 신기하네요. 와, 이 종이가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메모지도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종이가 똑같은 종이인 것 같아서 아마 먹을 것 같은데요. 오호.
이거 보시면 비침은 지금 한 이 정도이고요. 그냥 보통 우리가 비친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아예 비침이 없진 않고요. 이 정도면 비침은 확실하게 있는데 이 종이 두께를 만져봤을 때 이 정도 두께에 이 정도 비침이면 준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흡수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잉크를 좀 잘 빨아들이는 타입의 종이 같아요. 제가 써봤던 종이 중에 비슷한 느낌을 얘기해 보자면 B7 같은 느낌인데 또 B7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게 약간 건조해서 B7보다 건조하고 약간 또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 종이가. 근데 막상 쓰면 굉장히 부드럽게 또 잘 써지고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른 종이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또 코팅이 되거나 색상이 입혀지는 과정에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이게 색이 들어간 종이는 코팅이 됐나 봐요. 뭔가 글씨를 쓰자마자 바로 잉크가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팅된 요 색상 용지는 만년필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기름 위의 물처럼 잘 종이에 스며들지 않고 겉도네요. 그래서 만년필용은 아니다. 만년필용은 아니고 일반 종이로는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는 색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크림 코튼이란 나머지 종이들은 만년필을 다 받아주는 종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써봤는데 되게 좋네요. 색깔도 은은한 아이보리라서 너무 눈에도 편하고요. 몰든 컬렉션에서 제가 느꼈던 장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사이즈라는 이 사이즈가 A5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용할 만한 했고요. 특히 이 풀그레인 소가죽을 사용해서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터치감이 우수하고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럭셔리한, 정말 말 그대로 캐주얼 럭셔리의 느낌이 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너무 좋은 느낌이라 가죽에 대한 선호가 별로 없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가죽 커버를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고급 다이어리를 쓰는 유저들이 만년필도 많이 쓰는데 만년필을 쓰는 사용자에게 이 펜클립은 너무 작아서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두꺼운 만년필은 넣을 수가 없다. 얇은 만년필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지금처럼 이런 샤프 정도의 두께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홀더를 제공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내지 구성에 있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다른 나라 언어들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문구 시장에서는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미니멀리즘 하지 않은 디자인들, 그런 것들은 안 좋긴 하지만 바인더의 특성상 사실 내지는 제가 다른 마음에 드는 걸로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지를 교체하면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이 할 수 있는 좋은 다이어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크림 코튼이라는 종이가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 생각보다 종이 자체의 질도 좋았고 발색감이나 잉크 흡수력, 마름도 좋았다. 그리고 비침도 이 정도면 준수했다. 사실 파일로펙스가 가진 매력은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제가 가장 최고급 라인인 이 몰든을 보여드린 이유는 파일로펙스가 가진 매력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핸디하면서도 범용적인 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펙스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만든 오리지널 컬렉션, 영국 시골 마을 노퍽의 목가적인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퍽 컬렉션. 두 컬렉션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더 오리지널은 13만 5천원, 노퍽은 14만 8천원입니다. 둘 다 포켓 사이즈이고요. 오리지널의 경우 가로 12.7cm, 세로 14.5cm, 링 사이즈는 1.9cm이고요. 두께는 3.5cm 정도가 나옵니다. 노퍽은 13.4cm, 세로 14.8cm, 링 사이즈 2.5, 두께 4cm 정도가 나오고 둘 다 내지를 포함한 무게는 이렇고요. 오리지널은 286g, 노폭은 315g, 내지 빼고 202g. 더 오리지널은 174g입니다. 전 이 두 컬렉션도 괜찮았지만 파일로펙스에서 만든 이 포켓 사이즈라는 이 사이즈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지갑보다는 살짝 크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보통 다이어리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라서 뭔가 핸디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도 하고 카드나 명함 같은 것들을 보관하면서 이동 간의 기록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이즈와 스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리지널 컬렉션하고 노퍽
컬렉션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일단 육안상으로 벌써 보이면 가죽의 형태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 노폭은 앞서 몰든에서 소개했던 풀 그레인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미 쿠션감도 있고 폭신폭신해요. 그런데 몰든하고 또 노폭하고는 가죽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글자글한 이런 결이 아주 잘 보이는 게 노폭의 특징이고요. 몰드는 미끄러운 가죽 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탄한 느낌이 빈티지하고 클래식하다면 노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던한 느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죽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만드는 제품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노폭은 오리지널은 숨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오픈된 형태의 스트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이렇게 있고 노폭은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보시면 두 라인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카드를 수납하는 포켓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위아래로 트여 있는 이 트임은 나중에 이 전용 메모지를 꼽을 수 있는 이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오리지널은 조금 더 기록에 특화된, 작고 핸디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요. 노폭 같은 경우는 카드 포켓이 4개나 있고 또 지퍼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노폭 같은 경우는 뭔가 지갑처럼 쓰면서도 기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라인의 차이가 보입니다. 각 컬렉션별로 비교해 볼게요. 오리지널의 경우 이쪽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이렇게 쏙 꼽을 수가 있고요.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에 상관없이 어떤 펜이든 자유롭게 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가 중간에도 있고 요 끝에도 있긴 있는데 끝 지점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앞쪽은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펜을 꽂기 아주 좋고 중간 지점도 원하면은 무언가 꽂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안쪽 포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포켓이 있고요. 오리지널의 가장 특징인 위아래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파일로팩스에서 만든 전용 메모지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 내용도 쓰지만 간단하게 메모할 때는 이 메모지를 통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노폭의 경우는 지퍼가 이렇게 있어서 이 안쪽에 뭔가 자기 개인용품을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퍼를 닫으면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지퍼 커버가 이렇게 있어서 이 지퍼가 종이나 다른 가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 펜홀더가 고무 밴드로 되어 있는데 이 펜홀더를 또 보호하는 가죽 덮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니까 편하게 펜을 꼽을 수 있습니다. 펜을 꼽으면 이렇게 해서 쏙 이렇게 예쁘죠? 그 안쪽 포켓 있고요. 자, 카드 좀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넓네요. 네. 오히려 이 노폭은 앞서 보여드렸던 몰든보다 더 이 카드 공간이 여유로워서 넣다 뺐다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빠지지 않을까 두렵기도 한데 빠지지 않네요. 좋습니다. 모든 섹션에 카드가 다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섹션마다 카드가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권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권이 들어갈 정도의 네, 여권이 이렇게 딱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아마 실제로 내지를 넣으면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내지를 넣은 상태에서도 여권 넣었다 뺐다 하기는 나쁘진 않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이를 넣고 이걸 닫으려고 하니까 조금 두께가 더 두꺼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폭에 숨겨진 포켓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단 포켓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상단 포켓이 있어서 이쪽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상단에 지금 포켓이 뭔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권을 넣었지만 간단한 A4 용지를 접어서 넣는다든지 팜플릿이나 돈도 물론 넣을 수 있는데요. 돈 같은 경우는 이게 깊이가 깊다 보니까 꺼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돈을 꺼내려면 뭐 이렇게 해서 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벌써 지금 보다시피 내지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쑥 집어넣어서 빠져나오는 형태라 돈은 좀 힘들 것 같고 이것보다는 간단한 형태의 종이들이나 유인물 같은 것들,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여기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위에 뚫려 있는지도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딱 써서 뭔가를 보관할 때
넣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전체 사이즈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종이니까 A4 용지도 접어서 넣을 수 있다. A4 용지를 반 접어서 넣는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A4 용지는 살짝 위로 올라오네요. A4 용지 반을 접어서 넣으면 이 정도 올라오는 깊이감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A4 용지를 또 한번 반으로 접으면 이제 안 보이겠죠? 이렇게 넣던지 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오리지널과 노퍽의 내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바로 영국식 느낌이 나는 이런 다양한 상징들을 이렇게 아이코닉하게 해놨고, 똑같이 둘 다 겉에 커버용 PVC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오리지널은 영국에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지 이 영국에서 우리가 영국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상징적인 아이코닉으로 만들어 놨고, 노퍽은 바로 이렇게 플래너, 그래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게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위크온 2페이지 다이어리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종이의 이름은 따로 써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노폭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가 올해와 내년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네, 위아래로 이렇게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좀 다른데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아까 몰든에서 봤던 내 개인 정보를 넣는 페이지가 있고, 여기서는 바로 플랜을 할 수 있게 빅 플랜이라고 그래서 월별로 어떤 나의 플랜을 적어 놓고 그걸 수행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적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몰든과 구성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위에는 네,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랑 데이트 넘어가다가 바로 위크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 노폭 같은 경우는 투두와 뭐 나의 스페셜한 약속들, 목표, 그리고 그걸 간단한 메모를 적을 수 있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헬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이 미니멀하고 모던하죠. 이 노폭 디자인과 어울리고, 이 오리지널은 전통적인 파일로팩스의 그 비즈니스 오거나이저의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위클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위클리도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 좀 달라요. 내지 디자인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미니멀해졌죠. 미니멀해지고,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아까 몰든에서 보던 클래식한 파일로팩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한 줄을 이렇게 요약했다면 노폭에서는 이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옮겼네요. 색깔도 들어가지 않고 채도도 약한 게 미니멀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클리가 다 지나가고요. 노폭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투두리스트랑 나의 골이랑 회고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다음 달로 또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항상 정리를 할 수 있는 회고 페이지가 있고요.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답게 회고 페이지는 없습니다. 위클리 페이지가 끝나면 메모 페이지가 나오는데, 오리지널은 무지 페이지가 나오고, 이 노퍽은 도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한 도트가 있어가지고 도트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반갑네요. 그리고 줄지가 또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오리지널은 무지로 진행이 되다가 끝나고요. 그리고 바인더도 상당히 다른데요. 이 오리지널은 기존의 몰든과 비슷하게 넘버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인더 6개가 제공이 되고요. 노퍽은 본인이 직접 쓸 수 있게 여기가 바인더가 아무 네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6개인데 네임택이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투두 리스트도 보시면 디자인이 좀 다른데요.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네요. 그리고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답게 오른쪽에 투두 리스트가 있고, 무지를 마지막에 제공하고 끝나네요. 그리고 오리지널은 아까처럼 연락처, 줄지, 방안지, 색지 들이 좀 제공이 되고요. 노퍽은 색지나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빠질 게 좀 빠진, 깔끔해진, 담백해진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오리지널은 기존의 유저분들을 생각해서인지 구성은 몰든과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센치하고 인치, 여기도 센치하고 인치 이렇게 또 추가 포켓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오리지널에서는 파일로팩스에 요 가늘고 긴 메모지가 제공이 좀 되네요. 이게 좀 신기하고요. 이 메모지가 절취가 됩니다. 다 사용하고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뜯어내면 마치 티켓 같네요. 이렇게 뜯어낸 방식으로 쓰실 수 있는 메모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년필 테스트도 같이 해볼까요?
이 뒤에 있는 메모지랑 앞에 이 위클리 페이지 좀 색이 약간 달라가지고 혹시 다른 종인가 싶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고요. 약간 이게 더 미색이 돌고 이게 더 화이트가 도는데 뭐 만년필은 똑같이 잘 먹습니다. 잘 먹었고요. 근데 확실히 발색이 이 화이트 쪽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침은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종이는 같은 종이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느낌으로 느꼈을 때는 둘 다 크림 화이트라는 종이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퓨어 화이트고 이거는 아까 봤던 크림 화이트 종이인 것 같습니다. 만년필은 뭐 잘 먹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색지는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만년필이 먹진 않는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먹진 않습니다. 네, 물론 뭐 표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써보신 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잉크가 스며들지 않고 겉돈다는 걸. 그래서 약간 볼펜이나 다른 펜의 사용은 가능하나 만년필용은 아니다. 메모지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런 사이즈가 국내에는 잘 없어가지고 과연 먹을지. 뭐 잘 먹습니다. 종이가 같은 종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비침도 이 정도 비침이랑 아까 그 종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크림 화이트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감도 너무 좋고요. 이 종이가 전 너무 탐나네요. 이 종이가 이런 종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번엔 노퍼 혹은 뭔가 또 종이가 좀 달라져서 혹시라도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종이가 지금 보기에도 번짐도 없고 아주 잘 먹고 있고요. 비침도 뭐 이 정도면 네, 이 종이 얇기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얇은 편의 종이치고 가장 준수한 비침 정도가 나온다. 비침이 너무 심해서 못 쓰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이는 다 똑같아 보여서 그래도 메모지에도 한번 더 써볼게요. 투두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네,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되고 있고요. 형광펜과 볼펜, 만년필 다 써봤을 때도 당연히 문제 없고 종이가 워낙 얇다 보니까 이 정도 비침은 용인할 수준이고요. 번짐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느낌은 같은 종이를 쓰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만 좀 다른 것 같고 이 색을 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노퍽의 라인의 종이들이 화이트와 아이보리 중간에 있는 되게 보기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웜 화이트 같은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종이 색상은 이게 더 마음에 들었고 필기감은 이 세 가지 다이얼이 다 동일했습니다. 제가 만약 더 오리지널 포켓 사이즈를 추천한다면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기록하고 싶은 분, 그리고 영국 특유의 뭔가 투박하면서도 단단한 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 링 사이즈가 1.9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은 링 사이즈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오리지널을 추천드리고요. 이 가죽 특유의 뻣뻣하고 단단한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 노퍽에 비해서는 고급 가죽은 아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가죽의 내구성과 그 강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막 갖고 다니기에 전혀 불편함 없다.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섹션은 따로 없어서 지갑 용도로 같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니멀하고 핸디한 필기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라인인 것 같다. 노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던하고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어서 이런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다이어리가 될 것 같고 특히 이 푹신푹신한 쿠션감 때문에 잡으면 잡을 때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섹션이 따로 있고 또 지퍼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갑 플러스 기록하는 용도로 가지고 다니기 좋은 다이어리다. 게다가 위쪽에 포켓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영수증이나 다양한 종이들을 보관할 수도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꼽을 수 없다는 단점, 그리고 내지가 아까 몰든에서와 똑같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살짝 맞지 않는 약간 올드한 비즈니스 감성이 있다. 그에 반해서 노폭의 내지 디자인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실용적으로 아주 잘 돼 있어서 내지로는 오히려 노폭의 내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폭의 경우는 두께가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두껍다 보니까 이 질감 자체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서 좋지만 두께감 자체는 오리지널이 너무 얇고 링 사이즈도 오리지널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핸디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둘 중에는 오리지널이 더 핸디하고 노폭은 좀 두툼한 느낌이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의 정서상 문구 브랜드에 뭔가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데요. 그러다 보니 다이어리나 노트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10만 원이나 넘냐 라고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적인 다이어리 시장이 2020년에는 1000억 달러로 추정을 했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대로 성장해서 약 2600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서구권에서는 취업에 성공하거나 진급을 할 때 이런 고급 다이어리를 자기 자신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마치 우리가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한테 내복을 선물해 드리는 그런 문화처럼 말이죠. 이미 파일로팩스라는 브랜드가 100년 넘게 사랑받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영국에서 기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로팩스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비록 역사와 문화가 좀 다르긴 하더라도 기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국은 이런 식으로 전통을 발전시켜서 100년간 유지해 왔고 우리에게는 기록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전통을 계승시켜 발전시켜 온 브랜드가 적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국과 우리의 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살펴보면서 기록의 중요함과 가치를 일찍부터 발전시켜 온 영국인들의 관점과 자세가 조금 부러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프리미엄 문구가 한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과연 국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추이가 매우 궁금해지고요. 우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식으로 광고 제안을 주신 파일로팩스 공식 수입사 세렌브리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